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비장한 각오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긴급 전달할 사항이 있어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일어난 대한민국의 이 참사 사건은 마치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도에 고종이 일본에게 국가를 넘기는 한일 합방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한일 병합이라고 하는 그 조인식의 그 어인을 찍은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 사이에 이루어진 남북경제교류협력법을 이것을 재수정하여 북한의 주민도 한국에 있는 주식과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역시 또 우리도 북한에 가서 북한의 땅과 북한에 있는 경제적인 공동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법을 더 구체적으로 개정을 한다고 하는 보도가 지금 언론에서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뭐 확대 해석하는 것을 좀 경계하라 뭐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1년 전이죠. 6월 8일 날 저는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드시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갖다 바칠 것이다 하는 제가 시국 선언문 발표한 것이 딱 1년 됐습니다. 그 후에 국민들의 일부 국민들이 제 말을 알아듣고 1년 동안 감흥광장에 나와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쟁을 했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감옥에다 가둬놓고 저들이 불법 선거를 감행함으로 180석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이제 합치면 좌파 쪽으로 합치고 또 103석을 얻은 이 저 머저리 같은 그 통합당 이 당을 저들은 가지고 논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뭐 10% 정도 예를 들어서 10석 정도나 20석 정도는 뭐 공수법 가동해버리면 공수법이 국회의원들에 해당이 안 된다 해도 국회의원과 직접 관계된 부인이나 가족 이런 쪽으로 공수법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과거의 역대 군사정권대 야당들을 해체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을 매수 내지는 협박해서 자기들의 뜻으로 바꾸는 그러한 것으로 봐서 이들은 과거의 군사정부가 한 것은 저리 가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이미 벌써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가 남한을 직접 다스리는 이 통치하에 지금 들어갔고 그 시작이 이번에 남북교류협력법이 통하여 이것이 시작됐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공부는 제가 많이 못했어도 세계의 근대사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북구라파의 유고, 체코, 오스트리아 하는 그 북구라파가 어떻게 공산주의로 넘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과 또 중국이 있을 수 없는 중국이 공산화된 사건 어떻게 장개석이가 몰락하고 모택동이가 잡아서 모택동이도 사실은 정권을 잡은 후에는 친미 정부를 세우려고 시도했습니다. 모택동이가. 그런데 소련의 그 공작으로 결국 공산주의로 가게 되었고 역시 김일성이가 그 공산주의를 각색 비틀어서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이 지구상에 아주 지금 중국 후한 바이러스와 보다 훨씬 더 무서운 주체 사상의 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70년 동안 통전부를 통하여 간첩을 보내고 또 학생 운동권과 노동계 또 좌파 시민단체 쪽으로 간첩들을 침투하고 해서 결국은 70년 만에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은 처절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제가 지금 이 남한이 대한민국이 북한 통치하에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십시오. 김정은이가 아들밖에 안 되는 나이벌밖에 안 되는 이런 놈이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표인 문재인 대통령을 하여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북한의 지시대로 안 하면 한국의 지도자들은 그날로 생명이 끝난다고 하는 것이죠. 뿐 아니라 주사파 쪽으로 앞장서 있는 한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의 지시 내지는 명령을 거부할 힘이 없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 되시는 우리 이동호 교수님을 모시고 이 오늘 일어난 이 사태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해서 뭘 하겠습니까? 국민들을 협박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이 시대에 자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국민들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모든 경고의 말씀을 저는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고, 황교안 대표가 나는 국민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그 멍청한 사람이죠. 국민들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국민들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그건 문재인하고 같은 얘기죠.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잘못됐을 때는 욕을 먹든 말든 국민을 향하여 개조를 시키고 국민들을 또 깨닫게 하고 국민들에 대하여 선지자적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유우파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선거 이후에 지금 저 103명이라고 얻었다고 하는 그들이 뭐 개헌 저지선을 얻어서 다행이다 하고 지금도 여의도에서 룰룰랄라 하면서 지금 개국을 국회를 개원하길 지금 준비하는 걸 보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이제는 올 것이 왔고 이제 끝날 지점이 드디어 서서히 다가온다, 이렇게 제 눈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도 몇 가지 일을 하느라고 몸이 굉장히 지쳐서 여기 방송국에 나올 힘조차 없어서 집에서 누워있다가 제가 이 뉴스를 보고 이건 내 방송하다가 내 죽을지라도 가서 내가 한번 소리는 지르고 국민들에게 한번 소리라도 지르고 그래 놓고 국민들이 뭐 알아 듣든 말든 이제는 내 할 일은 해야겠다 하고 지금 뛰어서 이 방송국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자, 이동호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일어나는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하기로 유명한데 예. 우리 교수님이 원래 빨갱이잖아요. 예. 연세대학 다니셨죠. 예. 거기서 그 주사파 운동 솔직히 제일 밑바닥에 숨은 세력으로 현재 지금 정치계에 나와 있는 그 좌파 지도자들, 주사파 지도자들을 배후에서 언더에서 조정하고 가르치고 뭐 지시라 그러면 좀 못하지만 하여튼 그들을 다 밑에서 조정하는 그런 그 지위에 있었던 건 사실이죠. 예, 예. 그러면 오늘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은 교수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교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각하게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보셨죠? 예, 봤습니다. 네. 그 내용부터 한번 국민들에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우선 네. 지금 동아일보가 보도한 건데요. 통일부가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정부가 입법하겠다고 한 겁니다. 정부의 입법 근거는 뭐냐면 네. 북한 기업이 남한에서 활동할 근거를 마련하겠다. 북한의 기업이 남한에서 활동할 근거를. 북한의 기업이 있나요? 그러니까 공산당의 지시를 받는, 그러니까 당의 기업이죠. 당 기업이죠. 그 자유기업 없죠. 자유기업, 북한 자유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 소유도. 그러면 이제 북한에 있는 당에 속한 기업이 그렇죠. 한국에 와서 당 조직이 오는 거죠. 당 조직이 와서 예. 자유롭게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그 결제 수단으로 한국에 있는 토지나 건물들을 다 매입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야. 그다음에 한국의 주식도 매입할 수 있도록 결제 수단으로요. 북한 애들이 한국에 와서 예, 그 근거를 마련한 조항이 남북 교류 협력법 18조 3항입니다. 미쳤네요. 그래서 18조 3항에를 보니까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남북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상대방 지역이라면 그러면 남쪽 사람은 북한에 가서 뭐 남쪽 사람은 북한에 가서 사업할 리가 없죠. 그다음에 북한 사람이 남쪽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을 그 남북 경제 교류 협력 사업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럼 이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서 북한에서 예를 들면 뭐 대성 총국이나 그 예를 들면 그 공산당 조직이 남한에 와서 합법적으로 그 경제 활동을 하고 거기 이익이 생긴 걸 바탕으로 남한의 주식을 획득하든지 그러니까 뭐 남한의 예를 들면 삼성의 주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남한의 그 기업이 북한 가서는 이미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개성공단하고 금강산 했는데 수틀리면 자기들끼리 나가라. 그래서 지금 다 나와서 쫓겨난 상태 아닙니까? 쫓겨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남한의 기업이 북한에 가서 뭐 부동산 내지는 기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10년 동안에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네. 유엔에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외국으로 미국으로 수출이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 일을 하겠다는 북한의 기업이 당의 기업이 남한에 와서 부동산도 소유할 수 있고 주식시장도 투자할 수 있고 모든 경제활동을 걔네들 광물도 팔고 광물도 팔고 자유롭게 하겠다 한다면 북한의 기업이 한국에 와서 투자할 돈이 있을까요? 그 돈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녁에 한국에서 차로 싣고 북한한테 갖다 주고 그 돈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살아. 또 그런 장난 치겠죠. 그리고 또 뭐 남한의 또 주사파들은 뭐 우리 북한 동포 도끼 어쩌면 성금을 모고 간다고 지랄 떨 수도 있죠. 그러면 임종석 그 대통령 비서실장 전 비서실장이 한국에서 방송국마다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은 뭐냐 북한에서 일어나는 영상. 그렇죠. 그 뭐 그 군중대회 하는 거라든지 그 영상을 한국 방송이 사용하는 그 값으로 임종석이가 왜 대표가 돼서 한국에 있는 언론사에서 돈을 걷어서 북한한테 갖다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모아놨어요. 지금. 모아놨죠. 그러면 이제 그런 돈을 북한에 갖다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북한 기업이 한국 와서 한국의 육산 빌딩도 사고 그렇죠. 또 뭐 대기업 빌딩도 사고 난 산 뒤에 삼성전자 주식을 자기들이 절반 가져버리면 미사일 만드는 기업 주식도 살 수 있죠. 이야 기가 막히네. 대한민국에. 기가 막혀. 그러니까 방어 체계에 핵심되는 기업들이 다 기업이 하고 있으니까 그 기업의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을 산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중요 정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러면 내가 볼 때 국가를 북한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제가 1년 내내 작년에 우려하고 또 경고하고 방송하고 또 강원에서 집회했던 그 사실이 지금 기정사실화 지는 되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사실은 북한도 문제지만은 또 중간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국 있죠. 중국이 세계 달러 보유 1위죠. 전 세계 제일 많이 가죠. 미국 사람들보다가 달러를 중국이 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뭐 그렇죠. 그거 찍어낸 나라. 찍어낸 나라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한국을 노리고 한국에 있는 강남 부동산 뭐 아파트를 비롯해서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바로 여기서 돌고지역 저 전철 타고 다니는 돌고지역 있죠. 거기 지금 사거리에 제일 요지 거기 지금 그 리모델링 하려고 빌딩 제일 좋은 거 지금 저 하고 있거든요. 그거 중국 사람이 샀어요. 중국 사람이. 중국은 그냥 기업이 아닙니다. 중국에는 기업에는 중국 공산당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화웨이도 마찬가지고. 화웨이도 보면 그 민간으로 위장돼 있지만 중국 공산당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국 기업이 들어온다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 지금 반중 시위를 벌이고 있고 중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막고 있는 이유가 그렇죠. 지금 공산당이 미국 내에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중국을 고립시키자 이렇게 이제 나오고 여기에 중국 고립시키는데 함께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미국하고도 이건 적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한국은 아직도 그 선택을 보류했다고 이렇게 들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한국은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다 사서 공산주의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제동이 걸리니까 이제는 중국보다가 진짜 본질적인 더 센 북한의 기업이 한국에 와서 부동산 내지는 주식을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런 제도를 지금 입법 예고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유엔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유엔 제재 때문에 지금 북한이 중국으로도 물자를 수입하는 것도 어렵고 중국 물자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게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북한의 관계다. 특수관계라고 주장해서 그것을 유엔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 근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다시 제목을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일부에서 입법 예고한 사안 안에 북한에 있는 기업이 남한에 와서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사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입법을 새로 수정 개조하는 것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18조 3항입니다. 18조 3항이라고 합니다. 교류협력법. 그렇다면 실상 이전 건국 70년 후에 한국을 북한에다 넘기는 저는 뭐 180석 얻어서 개헌을 통해서 개헌 있죠. 예. 개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연방제 통일 그 개헌을 통해서 한 10월 달쯤 되어서 시도하지 않겠나. 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오늘 일어난 것은 아예 북한의 기업이 한국 와서 한국의 부동산을 소유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시다시피 북한은 돈이 없죠. 근데 그 돈을 누가 주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도 비밀로 지금 미국의 감시를 피해서 뭐 저 바다에서 접선을 해가지고 달러를 뭐 배로 저 넘겨주고 또 뭐 석탄을 뭐 비밀로 사오고 네, 몰래 사오고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박원순은 지금 평양에다 돈 뭐 200억을 뭐 지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가 지원하는 그 돈을 가지고 걔들이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의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산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부동산뿐만 아니라 네. 그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네. 대한민국의 안보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거고. 그렇죠. 그동안 간첩을 통해서 이중으로 해야 된다면 이제는 북한의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다 당 조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 조직이 남한에 직접 와서 대한민국 와서 그들이 직접 대한민국의 그 정치와 경제 문제를 좌지우지하겠다는 거예요. 네. 직접 신탁 통치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야, 이것도 검색해보면 아시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원체 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쟤들이 그 암호적인 언어를 말할 때 네.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작년 1년 동안에 그 일본하고 지소미아 있죠. 그거 가지고 뭐 젊은 우리들을 선동하고 특별히 뭐 대깨문들을 선동해서 일본하고 완전히 그 갈라서는 걸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군사 정보 교류를 이제 하지 않겠다. 미국의 중재 내지는 미국의 압력으로 지금 연기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그 전후에서 검색해 보시면 알지만 뭐라고 말했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하고는 지소미아를 파괴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북한하고 지소미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 예. 이거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그게 네. 그 오늘 지금 제가 윤미향 건 하면서 앞 네. 시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김일성이 1975년도 2월 17일 날 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각근 전술을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안보는 미국과 일본이라는 두 끈으로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 끈을 없애버리면 한쪽을 없애버리면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진다. 그래서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 의해서 반일 감정을 계속 우리가 부각시켜 왔거든요. 이번에 윤미향 건도 뭐 예를 들면 양정숙이 건은 그냥 쉽게 내버리지만 윤미향 안 버리고 전 당이 붙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보호하려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네. 일본이라는 근거. 일본은 지금 우리가 그 작전계 5027에 따르면은 북한이 만약에 대한민국 침범하면 네. 한미연합군이 미국으로 가거든요. 네. 가는데 일본은 군수기지입니다. 미국에서 본토에서 69만 명이 오고 항공기 2,000대가 옵니다. 네. 그다음에 그 항공모함 열척을 비롯한 200척이 군함이 와서 북한을 진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북한은 세계 최강국과 대결해야 되니까 못 합니다. 그러면은 그 북한이 미국에서 날라오는 그 사람들을 그 수많은 비행기와 함정과 69만 명이 먹여야 되고 보급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는 전쟁을 보급 못 합니다. 일본이 보급기지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보급기지를 끊어버리면은 미국이 전쟁하려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김일성이 75년도 각근 전술을 지시한 거니까 그걸 받아서 주사파들이 어쨌든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네. 한 거고 그것이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러니까 뭐 40년 전인데 그때에 제가 그 전차부대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전차부대에서 그 탄약 있죠. 예. 탄약 공급받는 계획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했는데 전쟁 딱 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실탄은 3일치밖에 없대요. 그렇죠. 3일치. 그럼 3일 쓰면은 저 쏠 포탄이 없는데 그 언제 가져오니까 그 3일 만에 저 일본에 있는
그 오키나와라든지 일본의 본토에 있는 공수돼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접속이 돼야 전쟁이 계속 이어서 수행한다.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돼 있는지 모르지만 뭐 최근에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고 네. 그다음에 군수공장도 창원이나 여기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조달한 게 많겠습니다. 그러나 네. 전쟁이 벌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포탄이 위협이 있기 때문에 생산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갖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에서 갖고 오려면 뭐 한 달씩 걸리지 그건 않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에 갖고 와야 되는 일본하고 한국과 관계가 적대적으로 끊어버리면은 그러면 미국이 우리를 지원하려 할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번에 일어난 경제적도 그렇고 사회적도 그렇고 군사적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볼 때에 이 한국을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확실히 이제는 더 이상 뭐 의심할 필요 없이 드러났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저항을 하고 어떻게 나라를 바로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그 목사님이 지금 네. 그 지난번에 왜 그 가장 중요한 그 환상을 보셨잖아요. 네. 그 북한의 그 김정일이가 맞습니다. 김정은이 꽥꽥거리니까 맞습니다. 남한의 조그만 돼지들이 같이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네. 북한이 어떤 지시를 내리면 남한의 네. 주사파들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대로. 네. 지난번 이석기 때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네. 이석기가 네. 어떻게 하면 남한의 방공망을 파괴하고 통신망을 파괴하고 네. 주역을 습격할 것인가 라는 모의했잖아요. 네. 그와 같은 세력들 남한에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절대로 북한을 빼고 북한의 대남 전략을 빼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여야 관계로만 생각하니까 북한이 안 보였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했고 북한이라는 것을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그 주사파에 깊이 빠져 있는 젊은이들하고 대화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주사파가 있어요. 젊은 애들 중에는 있는데 그 걔들하고 제가 대화를 뭐 3, 40년 동안 꾸준히 해왔죠. 해보면 어떤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목사님 우리가 무슨 짱구입니까? 우리도 목사님만큼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그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어떻게 북한한테 나라를 갖다 바칩니까? 일단은 우리가 북한한테 먼저 나라를 갖다 바쳐도 북한이 남한을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북한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다스리고 북한이 어떻게 현대 자동차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래서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하면 그때 김정은을 쫓아내고 우리는 통일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환상적인 생각을 하면서 나를 거꾸로 설득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그때 이제 늘 반론을 펴기를 뭐라고? 그때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하면 자네들이 살아있을 줄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이 우리 인구가 얼마인데 우리는 5천만이고 북한은 2,500만인데 그때 가서 우리 민주화 운동하면 독재 정권을 물리친 것처럼 북한의 정권을 물리치고 그때까지만 우리가 북한한테 져주는 척 한다. 이런 환상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네. 그걸 모릅니다. 김정일이 이미 거기에 관련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 자신이 그 연방제 통일을 하면 네. 1,000만 명은 도망갈 거다. 아. 그리고 1,000만 명은 죽인다. 나머지 2천만 가지고 우리는 합작하겠다는 겁니다. 인구 절반을 죽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무슨 민주화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순간 다 죽일 텐데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이제 선거에서 180석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노골적으로 이거보다가 더 노골적인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의 기업이라고 하지만 북한은 기업 없으니까. 없죠. 북한의 노동당이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를 인수하겠다. 그럼요, 직접. 그러니까 주식을 뭐 삼성전자 주식 절반만 인수해버리면 기업 운영권은 넘어가는 거죠. 북한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의 지배권도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죠. 4%.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그래도 아무리 무능하다 해도 그래도 국가인데 국가 돈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또 대한민국에 예를 들면 그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배력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문을 트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혁명 전 단계로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밤 잠 못 잘 것 같습니다. 또 잠 못 잘 것 같고 이제는
끝장 나가는구나. 국민이 깨어나는 수밖에는. 국민이 깨어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주장이 지금 현재 하시고 계신 것처럼 네. 국민을 조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돈을. 네. 왜냐하면 돈을 왜 중요하냐면 돈은 자신의 생명 활동의 결과물입니다. 그 돈을 낸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는 것 같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조직에 돈을 만원을 낸다면 내 생명 활동의 결과물을 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만큼 소중하고 거기에 나는 목숨을 던지겠다는 네. 결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신 것처럼 지금 20만에 시작해서 각성된 사람들이 나온다면 그것을 통해서 정치도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 주사파 일색이 된 것도 목사님 생각해 보시면 쟤들이 무너져 가다가 정권 잡으면서 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결국은 정권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맞아요. 각성시켜서 그들을 하여금 정권을 잡는 게. 그래서 2년 후에 진행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것. 그러나 지난번에 저희 우리 광화문 세력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독자적인 정당을 만들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참 저는 가슴이 쓰리고 아픈데.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뭘 독자적인 만들면 분열 세력이라고 욕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갔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 가는 걸 보면 쟤들은 싸울 능력도 없고 아까 목사님 말처럼 예를 들면 그 공수처가 왜 중요하냐면 그거는 판사와 검사를 장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경찰을 장악하고 그러면 이들이 예를 들면 물어 하면 얼마든지 그러면 국회의원들을 직접은 안 하지만 검사와 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을 엮고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미 벌써 그 경찰 검찰 조사를 지금 이제 받았고 또 지금도 또 새로운 고발한 사건 때문에 또 조사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또 재판도 제가 이제 받았고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데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또 법원요 완전히요 문재인 똘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동안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아직 그들에게 포섭되지 않은 세력이 있었지만 이번에 공수처가 딱 등장하면 모든 검찰, 경찰뿐만 아니라 판사들까지 다 뒤지도록 수사하도록 돼 있거든요. 알아서 기는 거죠. 그럼 알아서 기죠. 왜냐하면 본보기 나오면 딱 그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요. 그렇죠. 수사하고.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고 이미 베네수엘라에서 그와 같은 방법을 해서 법원을 장악해가지고 판검사들이 정권이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수사해주고 판결 내려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좌파 독재, 좌파 독재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한명숙 뭐 다 끝난 사건을 다시 또. 한명숙 사건은 목사님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왜 한명숙을 다시 하느냐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한명숙은 통역당 출신입니다. 그것도 북한 짓이 아닐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통역당이라는 건 뭐냐면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간첩이 만든 조직이거든요. 그 조직이 지금 사실은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북한이 그 사람을 추모하는 거리를 만들고 대학을 김종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을 북한에다 만들었어요. 그게 한국민족민주 전선이라는 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저 한명숙이 한 게 아니라 한명숙 남편이 했다. 한명숙 아니요. 근데 그 남편에 포섭된 사람 한명숙이니까. 그때 한명숙이가 그 감옥 갈 때. 한명숙도 그때 통역당 사건을 처벌받았나요? 그럼요. 아니, 그 처벌은 왜냐하면 하위였으니까. 하위였으니까. 그리고 그 박성준의 그 부인이었으니까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게 말이 그렇죠. 아무리 부부간에 뭐 자기 남편은 간첩이었을지라도 자기는 뭐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부부간에? 그럼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박성준이 그 한명숙을 포섭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통역당 사건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그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통역당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게 뭐냐면 한명숙이 감옥 갈 때 감옥 갈 때도 이미 북한으로부터 북한이랍니까 그 업자로부터 9억 원의 뇌물을 받아서 기록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자기 동생이 이미 거기에 그 숲에 서명하잖아요. 그 서명 기록이 나와 있는데 부인할 수가 없어서 그때 감옥을 갔는데 그때 그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죠. 그 50명이 떴어요. 저 해방 건국 이후에 간첩단에 연루된 재판들을 다 재심을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무혐의 뭐 거의 다 이제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뭐 인천에 있는 그 뭐 조봉암까지도 다 무혐의로 이제 해가지고 뭐 국가 배상금까지 다 타내고 했는데도 통역단 사건은 재심을 했는데도
그거는 못 바꾸더라고요. 그 간첩 사건은. 그러니까 뭐 지금 자기들의 정부가 들어서서도 통합당 사건을 뒤집으려고 시도 안 할 수가 없죠, 쟤들이. 그렇죠.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거는 간첩 맞다고. 간첩 이미 뭐 워낙 증거들이 김종태가 북한에 2번 넘어갔다고. 네. 그리고 그 남편 그 박성준은 10년 이상 네. 간첩으로 그다음 가장 중요한 김종태 포섭을 받은 친척이 그걸 고백을 했어요. 통합당 사건을. 그래서 책으로 냈어요. 그래서 그 내부 고발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전향해서. 그런데 그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한명숙을 총리까지 시켰으니 그야말로 북한의 최고의 간첩 2명인 그 이은실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통역당의 그 최고 책임자였던 신영bol을 존경한다 하고. 그렇죠. 참. 그리고 통역당의 핵심 게 연루됐던 사람이 총리하고. 그만했다고 나를 감옥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역당의 영향력 하에 있는 정부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84 어쩌마자 그 한명숙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겠다던 미국이. 이야, 참 이게 기가 막히네요.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들이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의도에 자유우파 국회의원들 아시죠? 그분들은 아무 개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광화문 집회를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박원순이가 정부 구한 바이러스 사건을 빙자 삼아서 집회를 못하도록 계속 탄핵을 하기 때문에 광화문 집회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서초구는 그 서초구청장이 그 우파 구청장이라서 토요일마다 집회를 아마 허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토요일 날 한번 모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내가 주도하면 또 이제 나를 또 깜빵에 넣으니까 저는 뭐 주도는 이제 안 할지라도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서 이번 토요일 날 오후 2시까지 서초 그 뭐 장소 뭐 다 얻어놨다고 이렇게 하니까 전 국민이 다 몰수히 다 일어나서 이번에 그 자유우파 그 정당을 찍은 1150만 표. 여러분들만이라도 42%입니까? 나도 몰수히 일어나가지고 이건 보십시오. 이거는 저 1919년 3.1 독립운동 일어날 때 상황보다 더 심한 겁니다, 사실은. 네. 그 다음에 뭐 고종이 1910년도에 한일합방 조인식 한 것보다 훨씬 더 심한 거죠. 북한에 있는 노동당이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다. 그리고 주식을 소유한다. 그건 뭡니까? 남한을 완전히 틀어지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북한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은 뒤로 남한에 있는 좌파 단체들이 만들어가지고 북한에다 갖다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되돌려 가지고 와서 한국을 소유하겠다고 한다면 이런 사건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아직도 뭐 때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스스로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셔서 국민의 저항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예. 그 헌법의 기본 테두리가 뭐냐면 우리 자유인들의 자유와 권리들을 보장하는 게 헌법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때는 자유인들이 그것을 자신들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저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2달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생각을 깊이 했습니다. 사실은 뭐 나라를 위해서 감옥 갔다 오신 분들이 뭐 저뿐이겠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다 감옥 갔다 오셨는데 감옥 안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예, 깊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시행착오한 거, 실수한 것도 다 돌아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작년 1년 동안에 광화문 광장에 애국 국민들이 몰려왔을 때 내가 이걸 왜 조직화를 조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냥 저는 흩어져 있는 대중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저는 국민들 여러분 앞에 제가 솔직히 회개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사실 할 일 다 했다고 봐야 돼요. 아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동안 세계 역사에
남는 그런 집회를 여러분이 하셨는데 그걸 총괄 앞에 이끄는 국민혁명의장인 정황훈 목사가 여러분들을 조직하지 않고 그것도 돈 내는 조직. 돈 내지 않는 조직은 해봤자 힘이 없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목사님 말씀드리겠지만 돈은 자신의 생명 활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생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렇죠. 돈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직에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 그 일에 자신의 목숨을 던지겠다는 결의의 표시이기 때문에 돈 내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제가 이제 돈 내는 조직을 선포를 했더니 국민들이 막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진작 하시지 그걸 왜 안 하셨냐고 하면서 한 달에 10,000원 이상 내는 조직을 우리가 8.15까지 100만 명의 조직을 완수하고 그다음에 연말까지 1,000만 명으로 조직을 한다 하는 그런 그 계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목사님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돈을 내는 조직을 통해서 조직은 사람만 모으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 정보가 흐르는 거거든요. 그 조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실상들을 국민들이 그냥 모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아시지만 사람들 바쁩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자기 일을 24시간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먼저 깨어난 이 조직을 통해서 먼저 안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집회란 아주 간단하게 모여서 시위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들의 주사파의 실상을 알려나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내용이 확산되고 그것이 나중에 정치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하는 그 단체 이름은 과거에서부터 했던 대로 대한민국 바로서기 운동본부 대국본입니다. 지금 우리 요 방송이 끝나자마자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핸드폰으로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일보에도 참여해 주시고 또 자유노조, 자유국민노조 이 민노총이 사실은 이게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 주범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그 비대칭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그 북한의 전략전순론에 보면 민족해방 인민주의 혁명론에 보면 그 연합정부란 게 있습니다. 혁명의 바로 직전에 연립정부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연립정부의 한 주역이 민노총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는 주사파 정치인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엘리트 좌파 지식인들 이 3기가 연합한 겁니다. 민노총은 그 가장 핵심의 자리에 있어요. 그렇군요. 목사님이 아주 잘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도 사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나온다면 우리도 핵무장 해야죠. 그와 같이 저쪽의 애들이 그 조직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강화문에서 소리 질러봤자 이제 그 숫자는 더 많이 모여도 결국 한계점이 있어서 조직은 조직으로 맞짱 뜬다 해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10,000원 이상 돈 내는 조직을 지금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몇만 명이 가입을 했는데 벌써 며칠 안 됐는데도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가입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에 대해서는 또 나라TV를 비롯하여 여러 방송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긴급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에게 좀 이 사실을 알려드리겠다 해서 이동훈 교수님을 모시고 지금 방송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내용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총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통일부가 입법 예고한 그 남북교류협력법 몇 조죠? 18조 3항에. 18조 상항에 뭐냐면은 3항에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기업도 우리 남한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주식도 소유할 수 있고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할 수 있고 또 부동산도 살 수 있고 또 기업도 할 수 있고 물론 역시 우리 남한에 있는 기업인들이나 개인도 북한에 가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에는 뭐 개별적 활동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은 북한 그 노동당이 북한은 기업이 없으니까 노동당이 한국에 와서 남한을 사겠다는 얘기인데 그 돈이 사실은 어디서 가느냐. 우리나라 좌파 단체 내지는 정부가 돈을 돌려서 북한한테 뒤로 숨어서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뻔하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남한 돈을 북한에 갖다 주고 그 돈을 가지고
북한의 기업이 한국에 와서 소유를 하겠다 하면 결국 국가를 북한에 넘기겠다고 하는 이 비상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긴급 방송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어떻게 어떤 파장이 일어날지 또 여기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주의자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제가 여러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목숨 걸어야죠. 저부터라도 뭐 더 이상 이런 세상에 살면 뭐 하겠습니까? 그거 아무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오를 새로 다져주시고 특별히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집회로 6월 6일 날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는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그 서초에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불구속 보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앞장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적극 우리가 참여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국가가 해체되기 직전인데 대한민국의 심지어 뭐 좌파편에 속한 젊은이들지라도 설마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제가 경고한 대로 되잖아요. 뭐 다음 단계는 틀림없이 저는 연방제 통일 개헌 헌법 개헌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되는데 네. 한번 여러분 두고 보시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동욱 교수님께서 또 원래 옛날에 그쪽 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걸 또 잘 살펴보시고 예. 아직도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들어있죠. 근데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어요. 그 친구들 이제 또 제가 전향했기 때문에 만나길 꺼려하죠. 그래요? 저들 정보가 흘러갈까 봐. 거꾸로 그 공작 좀 하셔가지고 잘 좀 회유해서 전향도 좀 시키시고. 네,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나라를 반드시 지켜낼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